안녕하세요.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입니다. 네, 제가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 특정영역 사회복지사 TV 채널을 오픈했는데요. 오픈하고 나서 바로 좀 컨텐츠를 찾아뵈야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말에 또 바로 컨텐츠 하나를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한 컨텐츠는요, 바로 함께 읽어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기본이 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읽을거리가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바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첫 컨텐츠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함께 읽어본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도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흔히 전문직이라고 일컫는 그런 직군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전문 직종 분야에는 거의 대부분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직군 중에서 의사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리고 간호사의 나이팅게일 선서 등이 있죠.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도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찾아서 읽어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보시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제가 한번 좀 준비해 봤고요. 그럼 먼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전체를 다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973년도에 윤리강령 초안 제정이 결의가 되었고 198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 차례의 개정을 거친 버전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보시면요, 그 연역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읊어주는 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윤리기준이 있는데요. 윤리기준의 세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윤리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를 주제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동료, 네 번째는 사회, 다섯 번째는 기관,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윤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자세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전문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준비해서 띄워놨는데요. 한번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 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여기까지가 전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음 장 윤리기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리기준 중에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로마자 첫 번째 챕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가로서의 자세. 첫 번째,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성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지 않는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는 사회 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위 공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전문가로서의 자세고요. 두 번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 번째, 연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 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재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입니다. 네, 첫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측정해야 한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해보자면 타인을 돕는 전문직으로서 나를 도구로서 사용을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만나는 주로 대상들이 경제적인 취약성을 가지신 분들이다 보니 이분들과 관련된 경제적 이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마자 2번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위 공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사는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한계의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네,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면서 중요한 어떤 스탠스,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농도 있게, 깊이 있게 다 다뤄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잘 다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기본들만 지킨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이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또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가 이제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도 어떤 절차나 어떤 부분들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루고 있네요. 자, 네, 이제 세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윤리 기준. 첫 번째, 동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료. 1번,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이해하며 상호 간의 민주적인 직무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동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동료뿐만 아니라 슈퍼비전을 받는 상급자, 슈퍼바이저와의 관계가 있을 텐데요. 슈퍼바이저에 대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 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도와야 한다. 네 번째,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 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동료와 슈퍼바이저에 대한 윤리 기준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번째 부분,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까지 읽어봤고요. 네, 다음으로 네 번째, 로마자 네 번째,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그리고 다섯 번째,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다 좀 짧아가지고요. 한 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네 번째,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첫 번째,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 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 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 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이었습니다. 로마자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로마자 다섯 번째,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6번,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첫 번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 윤리 실천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여야 한다. 두 번째,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네. 여기까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네, 읽어보신 소감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횟수로 따져보면은 12년, 13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지금 12년, 13년 차가 읽어보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읽어도 어떤 기초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신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이 부분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저희 의료사회복지 현장,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실습생이나 수련생들이 오면은 제가 첫날 지도를 하는데요. 그때 같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다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윤리강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몇 년 차시건 아니면 사회복지 전공을 하는 학생이시건 한번 시간을 내서 따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찾아보시기 귀찮으시면
저의 컨텐츠와 함께 한번 눈으로라도 귀로라도 한번 쓱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너무나 다 맞는 얘기들이 다 적혀 있어요. 윤리강령에는. 그런데 이걸 다 지키면서 과연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라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윤리적 딜레마라는 걸 느끼고 잠깐 스탑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차랑 비유하면은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가 작동을 전혀 하지 않고 일이 그냥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윤리강령을 알고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잠깐 멈춰서 이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이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기관 차원, 어떤 동료와의 논의,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나침판이자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윤리강령이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를 할 건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말고 의료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또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의료사회복지사 차원에서는 사실 윤리강령이 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셔서 저랑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료사회복지 현장에서 접목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윤리강령이 크게 벗어나 있거나 현장에 괴리되어 있거나 이런 느낌이 사실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사는 공통 베이스 위에 그 베이스 하에 그 특정 영역 사회복지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로서의 핵심적인 이 윤리강령은 공유하는 게 맞고 이 현장과 크게 괴리감이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그 특정 영역에 뭐 학교 사회복지사라든지 의료 사회복지사라든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해당 맥락들이 좀 다를 수가 있죠. 현장의 맥락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현장에서 일하면서 좀 맞춰서 적용해 나가면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현장에 있는 의료 사회복지사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영역 사회복지사 분들도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컨텐츠로 함께 읽어요. 예,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고리타분하고 너무 무슨 뭐 가르치나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도 이제 신중하게 첫 컨텐츠 우리 이 채널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가장 진중하면서도 기초가 되면서도 이렇게 탄탄하게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예, 내용이 좋으셨다면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조만간 다른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